자, 그 밑에 이제 길이 보겠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의 선박의 앞뒤 길이를 바로 길이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선박 앞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돌출물이 있다 칩시다. 돌출물까지 포함한 모든 길이를 말합니다. 원문에 자, 선체 고정된 돌출물을 동그라미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자, 선수의 끝단부터 자, 용어로 봅시다. 선박의 머리 부분을 자, 다음에 뒤쪽 부분을 선밀합니다. 그래서 자, 선수에서부터 자, 선미 끝단까지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자, 폭이 있는데요. 자, 선박을 위에서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은 좀 뾰족하고 자, 뒤로 오면서 이제 뭉툭하다가 요 뒤쪽 선미 쪽에서 살짝 이제 모이는 구조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폭이고 요것도 폭이고 요것도 폭이지만 자, 가장 큰 쪽이 폭이 됩니다. 때문에 자, 선박 길이 횡방해에서 자, 외판의 외면에서부터 자, 외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의 그 판을 말합니다. 바깥에 있는 판. 자,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편 외판의 외면까지 최대 수평거리를 바로 포기한다. 자, 통항분리 제도부터 연안통항대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자, 같은 개념인데요. 자, 통항분리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통항분리 제도는 여러분들 바다 위에 도로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우리 자동차도 자, 우측 통항을 하고 있죠. 그죠? 바다 위에서도 사실은 바다 위에서 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다닙니다. 어떻게 다녀요? 그냥 이렇게 다녀요. 그냥 그 자기가 다니는 길이 길이야. 근데 어느 특정 구역 어느 특정 구역 구간에서는 이렇게 다니면 너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특히 이제 통학량이 많은 곳에 야, 여기 지날 때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테니까 우측 통항을 해라 라고 지정해 놓은 구역이 있어요.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이런 제도, 즉 통항을 분리해 놓은 제도, 우측 통항, 우측 통항으로 분리해 놓은 제도를 우리는 통항 분리 제도로 한다. 무슨 제도? 통항 분리 제도. 통항 분리 제도 보겠습니다. 자, 통항 분리 제도는 자, 결국에 이제 아까 배가 부딪힐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 통학로 동그라미 쳐놓고 해요. 통학로. 자, 앞에 볼까요? 자, 이거 하나가 통학로야. 이 하나가 통학로야. 자, 그리고 여기 위에 곳도 또 하나의 통학로입니다. 이해하겠나요? 또 통학로야. 자, 통학로의 정의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통학로의 정의 아까 제한식의 부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냥 넘어갔죠. 제가 아래에서 설명드린다고. 자, 통학로 보겠습니다. 자, 통학로란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밑줄 한쪽 방향으로 자, 한쪽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분홍색 구역에서는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초록색 구역에서는 반드시 무슨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자, 한쪽 방향으로 자, 통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범위의 수역을 통항을 하고 다시 통항분리 제도 넘어와서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정해 놨다 이렇게 통항로를 각기 설정해 놓고요. 통항로를 설정해 놓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밑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은 통항로하고 통항 분리 제도로 구분해야 되겠죠. 자, 통항 분리 제도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통항로를 설정하되 다닐 수 있는 항로를 핵심 문구 분리하는 제도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라고. 다음에 이제 분리선 분리대 보겠습니다. 여기 분리선 분리대는요. 이걸 말합니다.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도로 위에도 뭐가 있어요? 중앙 분리대가 있죠.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분리선 분리대가 되겠다. 자, 분리선은 이렇게 얇은 선 따위로 설정된 게 분리선이고요. 이처럼 이제 좀 폭이 넓다. 아, 그러면 어느 두껍게 분리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는 여기서 이제 대역할 때 그 대를 말하죠. 자, 따라서 자, 연안통항대 보겠습니다. 자, 연안통항대는요. 앞에 볼까요? 자, 이런 통항 분리 제도가 자, 육지 근처에 설정이 되었을 때 자,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 부근을 말하죠.
그래서 자, 이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바로 자, 연안 통항대가 됩니다. 자, 무슨 통항대? 연안 통항대. 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해상교통안전법의 본문에서 배우겠지만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이 연안 통항대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은 주로 작은 선박들입니다. 무슨 선박들? 작은 선박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큰 선박들은 어디로 다니라? 이 통항 분리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다니라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만 간략하게 구분해 놓고. 자, 이제 본문 갑니다. 자, 제3조. 자, 여러분들 적용 범위도 자주 나옵니다. 적용 범위도. 자, 적용 범위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해사법규를 배우고 있으니 자, 우리나라 바다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바다는요. 자, 요건 우리나라 땅을 영토라 하죠. 우리나라 땅을 뭐라 그래요? 영토라 그러죠. 자, 우리나라 바다는 첫 번째 그 기준을 짓는 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다시 제대로 배우기도 하고 자, 이 기준선을 간략하게 용어만 설명드리자면 자, 이 기준선은 기선이랍니다. 무슨 선? 기선. 그래서 이제 기선에서부터 자, 12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우리의 땅, 영토, 여기는 영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 기선에서부터 자,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 중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 중에 이제 영해를 제외하면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빗금치 구역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영해에 접해 있다. 자, 접속 수역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항상 스타트는 어디서 한다? 기선에서부터 한다. 자, 기선에서부터 자, 200해리까지 이루는 수역 중에 마찬가지로 또 영해만 제외합니다. 뭐만 제외한다? 영해만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영해를 제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수역을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 자, EEZ랍니다. 뭐라 한다? EEZ. 그럼 이제 따져보자면 결국에 접속 수역은 EEZ에 포함된 수역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바다는요. 크게 나눠보자면 자, 영해하고 EEZ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접속 수역은 특수한 구역이야. 뭔가 이제 단속권이 좀 더 부여된 공간인데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본문 가죠. 자, 우선 1호에 여러분들 1호하고요. 3호하고 4호는 1호, 3호, 4호는 속지주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속지주의란 자, 우리 땅에서 발생한 일들은 우리 법으로 처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겠나요? 자, 속지주의는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 땅에서 발생한 일들은 우리 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속해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 바다가 어디까지라고 있죠? 자, 영해, 다음에 EZ까지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요 기선 안쪽에 있는 요 바다가 됐건 강이 됐건 호수가 됐건 있습니다. 여기는 안내자를 써서 뭘 한다? 내수를 한다. 내수. 자, 그리고 이제 요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중에 상세히 구분되겠지만 자, 바다는 EZ라고요. 자, 그 아래에 해저 땅이 있습니다. 자, 해저 땅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살면서. 자, 뭘 한다? 대륙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관할이라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미치는 곳은 어디까지야? 자, 영토, 내수, 영해, 접속수역, EZ, 대륙붕까지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은 공해랍니다. 모두의 바다예요. 공적인 바다입니다. 여기있나?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이 미치는 적용 범위에는요. 자, 1호. 영해, 내수. 맞나? 영해하고 내수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한 일들은 우리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괄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해상 항행 선박이 항행할 수 없는 밑줄. 자, 하천, 호수, 늪 등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지금 이 법은 물 위에서 배가 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선박들이 항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교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배가 다닐 수 없는 곳이다.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서 밑에 이제 3호 먼저 보겠습니다. 3호. 자, 영해 말고 내수 영해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EZ가 있다 그랬죠. 자, EZ에서 뭔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누구 법으로 적용해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4호에. 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 자, EZ 아래가 대륙붕이라 생각하면 돼. 자, EZ 혹은 대륙붕에 있는 해양 시설도 결국에는 누구 관할 안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할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이제 속지지의 개념이고. 자, 여러분들 2호 와보겠습니다. 자, 2호는 속인주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속인주의 개념. 그래서 자,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 걔가 어디 있든 간에.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사람이 자, 필리핀 가서 마약을 했다 칩시다. 그 사람 어떻게 돼? 우리나라 법으로 나중에 입국하면 처벌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속인주의 개념이야. 그래서 본문에 자, 대한민국 영해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자, 영해 내수를 제외한 수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외국에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선박들은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나라 선박이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 법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자, 제 5조 이제 본문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자, 표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표제 뭐라 돼 있죠? 자, 보호 수역 설정 그리고 자, 입역 허가가 나 있죠. 자, 이 표제부터 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첫 시작이다.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요 표제 5조 내용 그 표제를 읽어보고 아, 여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여러분들 연상하기 좋을 겁니다. 알겠나요? 자, 보호수역은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뭔가 여기는 좀 지키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뭐로 지정해? 자, 보호수역을 지정해. 그러니까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호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다. 들어가는 거 금지다. 자, 금지된 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OT 첫 시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들어가다는 편이 200이라는 편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보호수역을 자, 설정하는 설정권자, 즉 주체가 있겠죠. 자, 이 법의 소관부처 어디에? 해양수산부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본문에서 나올 내용들 다 봤습니다.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자, 1항. 자, 해수부 장관은 동그라미. 자, 주체를 바꾸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는데요. 자, 이해했으니까 됐겠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해양시설 부근부역에 부근해역에서 선박의 항행 안전과 자, 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 이하 보호 수역이랍니다. 뭔가 지키고 싶은 수역입니다. 그래서 자, 보호 수역을 밑줄 설정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입니까? 의무입니까? 권한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설정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설정권자.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보호 수역의 설정권자다. 자, 이거 자, 이 단어 하나 찾는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보호시설에 다시 보호구역의 이제 설정권자 누구인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겠죠. 그죠? 뭐 해양경찰 청장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자, 내려서 밑에 2항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입역하기 위해서는 밑줄 누구?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내려와서 밑에 이제 해수부 장관은 자, 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역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괜찮은데 하면 들어보내줘야 되겠죠. 자, 넘기고 자, 5항 보겠습니다. 자, 보호수역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뭔가 좀 디테일한 사항이죠. 그래서 위임시켜서 뭘로? 대통령령을 정하고 그리고 자, 들어가기 위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절차적인 부분 더 디테일한 사항이죠. 그래서 소관부처 어디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정해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하 보충 박스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4조에 자, 1항 동그라미 해수부 장관은 아까 그 위에서 보호수역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 보호수역을 설정했으면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야 되나? 국민들이 알아야 아, 여기 보호수역이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알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자, 고시하다라는 표현이 자, 널리 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리는 행위야. 그래서 그리고 밑에 이제 해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육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형 지문을 나타내는 지도가 있으면 자, 바다 위의 지도는 우리가 뭐라 한다? 해도라 한다. 그래서 해도상에다가 이렇게 자,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럼 들어가서 밑에 이제 시행규칙 제4조 보겠습니다. 자, 시행규칙은 절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세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 1항에 자,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자, 입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 별지 그냥 서류입니다. 자, 서류에 자, 신청서를 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서류를 어디에다 제출해야 된다. 아주 절차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자, 시행규칙의 위임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본청, 자, 세종청사에는 누가 있어요? 장관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은 행정구역들이 있는데, 자, 장관이 즉 세종 혹은 서울에 있는 장관이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보호수역에 입역하려고 하는 자야. 아, 서류 만들어서 장관님 찾아가야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각 지역별로 야, 장관인 내가 너희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힘을 줄게. 이게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위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임을 해준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누구한테? 지방 해양수산청장한테.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청장이 누구 일을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일을 각 지역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지금 하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밑에 이제 6조 보겠습니다. 자, 보호수역의 입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항에 자, 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자, 5조 2항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바로 이전 페이지 한번 다시 볼까요? 5조 2항. 자, 5조 2항은 누구든지 입역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다시 와서. 즉 5조 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입역을 하려면 자,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원칙은 뭐였으나 허가를 받아 냈었으나 허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이런 예외 조항들이 한 번씩 출제됩니다. 이해하겠나요? 제가 이제 이 해사법규 출제 기법들을 첫 OT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제외하고 어떤 건 예외 사유인지 이런 것들을 출제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출제 문제 중에 하나다. 자, 본문 가서 자, 1호부터 5호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 자, 당연합니다. 자, 선발 고장 났대요.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자동차 갓길 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금지돼 있죠. 근데 어떻게?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는 자, 갓길에 세워두고 우리가 구호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마련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여길 지나던 선박이 고장이 났어요. 엔진 고장이 났습니다. 밀려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다 위에는 항상 뭐가 있죠? 바람이 있고 또는 바닷물이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 해류 따라서 이렇게 밀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자, 이게도 마찬가지. 자, 해양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자, 분명히 여기를 직진하면은 사고 날 것 같아요. 앞에 오는 선박과. 그래서 피하려고 들어갔답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3호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나 거기 못 들어가. 미안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자, 관계 행정기관장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국가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행정기관장이 국가니까요. 자, 그리고 5회. 자, 여기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해양시설 따위도 있을 겁니다. 자, 해양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주체에서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1호부터 5까지는 모두 자, 들어갈 수가 있는 사유가 되겠다. 다만, 자,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요.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래도 알려는 줘야 되겠다. 어떤 사유로 들어갔었는지. 알겠나? 그래서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자, 입역 통지라 돼 있죠. 그래서 1항의 법문 내용 보면
자, 보호소역에 입역한 자는 자,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마찬가지로 자, 지방일을 누가 본다? 지방청장이 본다. 그래서 자, 지방 해수청장에게 통지는 하여야 하겠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 단원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이제 설정 관리 볼게요. 좀 지우고. 자, 특정한 표현은 특별히 정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표현이라고요? 특별히 정했다. 자, 뭘 위해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 이 지역들은요. 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이니까 특별하게 정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교통안전 특정역의 개요였고요. 자, 본문에 자, 7조 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역의 설정 보겠습니다. 자, 1항에 자, 이 법의 주체 또 누굽니까? 해수부 장관이죠. 그죠?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밑줄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구역을 교통안전 특정 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설정권자는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그리고 이제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설정하는데 이 구역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두 개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 될 수 있는 자, 그 이유는 자, 그 밑에 1호, 2호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호입니까? 교통량이 많다. 자, 교통량이 많으면 부딪히는 선박들도 많을 수 있겠죠.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2호에 자, 2호에 열거된 선박들은 사고 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고 나면 안 되는 선박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박들이 좀 있는 구역이라면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자, 거대선 자, 다시 암기를 해볼까요? 자, 몇 미터 이상이었습니까? 200m 이상이었죠. 그리고 자, 위험한 물만서는 위험물이 싣고 다니는 선박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고속 여객선 같은 경우는 몇 노트 이상이었습니까? 15노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에서 한 2, 30km로 다니는 선박 자동차가 사고가 크게 납니까?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한 150km 이렇게 달리던 차가 크게 납니까? 당연히 빨리 다니는 차가 사고가 크게 나겠죠. 인명사고는 없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취지로 하면 되겠고. 자, 사망 먼저 갑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이제 범위는 대통령령을 정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미리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 설정된 지역은 자, 따라합시다. 자, 여포 부인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여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포가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포 부인울로 암기를 해주시고 자, 여는 여수고요. 자, 포는 포항이고요. 자, 부는 부산이고 자, 이는 인천이고 울은 울산입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구이기도 하고 가장 혼잡한 항구이기도 합니다. 가장 혼잡한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됐나요? 자, 여포 부인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포 부인울이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특정 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요거 우선 보고 갑시다. 자, 들어서 밑에 이제 자, 대통령령을 정한다 했으니까요. 그 밑에 이제 시행령 제5조를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5조 보충 박스에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자, 별표 1에 자, 순서대로 제가 여포 부인 울 자, 기재를 해놨죠. 자, 여러분들 2항 갑시다. 2항에 자, 여기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항구 들어올 때는 여기로 그리고 선속 이렇게 지켜서 들어와 라고 하는 제도가 자, 무슨 제도였죠? 자, 항로 지정 제도였죠. 그래서 자, 이 항구들 중에서도 항로를 따로 지정하고 선속을 따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 제도 무슨 제도를 한다? 항로 지정 제도를 한다. 그래서 항로 지정 제도를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2항에 자, 해양사무 장관은 자,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자, 해수부령 장마에 따라서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밑줄 뭘 지정할 수 있다? 항로 지정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자, 항로 지정 제도는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 누구 부인이라고요? 광 부인이라고요. 광이 없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자, 여수, 자, 광양 같이 있습니다. 여수항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여수항, 광양항 들어가는 길목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광양항, 왼쪽 틀면 여수항입니다. 우선 한 길목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개 같이 보면 돼.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자, 광양이 되겠다. 문에. 그래서 자, 광부인에 뭘 지정한다? 항로 지정 제도를 설정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고. 조선 본문 갑시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시행규칙 제6조에 항로 지정 제도에 나와 있는데요. 뭐 정확한 내용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이제 별표 2에 표의 내용 중에 자, 항로명에 자, 인천항, 부산항, 자, 광양항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부인 세 기억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은 추가적으로 그 밑에 이제 2호에 나와 있는 이론서 맨 아래 표 보입니까? 그죠? 자, 선속 기준을 알아야 되겠다. 자, 선속 기준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왜 순서대로 이제 광부인을 설명드렸냐면요. 순서대로 자, 14노트, 자, 12노트, 그리고 부산은 10노트를 시켜서 가야 됩니다. 순서는 어렵지 않죠. 자, 몇 노트, 몇 노트, 몇 노트. 14노트, 12노트, 10노트. 14노트, 12노트, 10노트. 자, 14노트는 일반 선배고요. 12노트는 자,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선속 규정입니다. 자, 위험물 운반선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좀 더 천천히 와라.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법규를 배워감에 있어서 자, 뭔가 규정이 좀 더 빡세다. 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박은 여객선과 위험물 운반선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얘는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라? 좀 더 천천히 와라. 자, 그리고 이제 부산항은 선박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자, 모두 몇 노트? 10노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 광양항에서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자, 따라합시다. 자, 심수심 항로. 자, 무슨 항로? 심수심 항로입니다. 아까 이제 요 심수심 항로는 제가 설명을 목포항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여수도 마찬가지로요. 자, 남해안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깊은 바다로 생각하면 어디예요? 동해 쪽이 좀 깊죠. 남해 쪽도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자, 남해 쪽도요. 여기도 이제 한 여수가 한 15m, 14m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평균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자, 요 잠겨 있는 깊이가 몇 미터로 있죠? 아, 죄송합니다. 자, 잠겨 있는 깊이를 뭐라 한다 했죠? 훌수란다 했죠. 자, 훌수가 자, 제가 탔던 선박 같은 경우는 많게는 몇 미터? 21m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21m. 자, 지금 이제 평균 수심이 14m, 15m니까 여길 지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물리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땅을 팝니다. 그 작업을 뭘 한다고? 준설을 한다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준설을 해서 자, 지금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구간만큼은 몇 미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2m, 23m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항로를 뭐라 한다? 우리는 힘수심 항로다. 깊을 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수심 항로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당연하게도 일반 선박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선박은 여기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21m 넘어가는 깊은 흘수를 갖고 있는 선박들은 반드시 어디로 다닌다? 힘수심 항로로 다닌다. 라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우선 본문 가겠습니다. 자, 부산항 몇 노트? 10노트. 자, 광양은 몇 노트? 14노트. 그리고 위험물 운반선은 몇 노트? 12노트. 암기를 해주고. 자, 페이지 넘기고. 자,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들 맨 아래 내용 오시면 자, 광양항 출입 항로가 있는데요. 3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흘수 제약선 아까 기억나죠? 흘수 때문에 항로에 제약을 받는 선박을 바로 흘수 제약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흘수가 깊은 선박들만 하는데 자, 이런 선박들은 깊은 수심 항로. 자, 깊다라는 표현이 바로 심입니다. 그래서 심수심 항로, 깊은 수심 항로에 설정된 수역에서는 그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되고 자,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 수심 항로에 항상
우측 통항입니까? 왼쪽 통항입니까? 우측 통항이죠. 그죠?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조 보겠습니다. 자, 거대선 등의 항행 안전 확보 조치인데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죠? 해양경찰 서장이죠. 자, 해상교통안전법에 해양경찰이 나오는 조문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조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선 볼게요. 자, 해양경찰 서장은 자, 교대선, 미연운반선, 고속여객선 등 해양수산부를 정하는 선박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안전 특정해역, 사고 위험이 많이 높은 지역이죠. 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자, 그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명령하는 겁니다. 야, 위험하니까 이거 조치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 제7조로 보면요. 아까 그 위에 여러분들 거대선, 위험물만선, 고속여객선 말고도 추가적인 선박들이 명시되어 있죠. 자, 흡수작선, 그리고 자, 수면비행 선박, 그리고 자, 3호는 자, 선박을 끌거나 미는 선박 중에 그 예인 선열의 길이가 몇 미터? 200m 이상인 선박입니다. 몇 미터 항상? 200m.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사법규를 배워가면서 예인 선열이 나온다. 예인 선열 요 길을 말합니다. 아까 예인 선 배웠죠. 자, 이 전체 길을 말해요. 자, 전체 길이가 몇 미터? 200m. 그러니까 예인 선열이란 문구가 나오고 그 기준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조건 몇 미터야? 앞으로 200m야. 암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00m를 넘어가는 선박이라면 위험하니까 자,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호부터 6호까지 조치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호. 자, 통항 시각을 변경한다. 야, 선장한테 말하는 거야. 야,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가장 통항량이 많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 변경해서 들어와라. 할 수 있겠죠. 자, 2호에. 자, 항로를 변경하는 거야. 야, 여기는 통항량이 많은 곳이니까 이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올래? 항로를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제한된 시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개로 했죠. 자, 안개가 껴 있으니까 야, 들어오지 말아라. 안개 거치고 들어와라. 그다음에 네 번째. 야, 속력 너무 빠르지 않니? 야, 10노트 이하로 좀 줄여서 와라.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내려서 밑에 이제 5호에 안내선 동그라미 치고요. 안내선이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내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 운전을 다 지금 나이쯤에 이제 해봤겠지만, 자, 초행길이 위험하죠. 그것도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 바로 앞에 자, 여기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졸졸 따라간다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게 바로 안내선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안내선이 뭐 예를 들어서 자, 예인선으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예인선을 사용해라 라게끔 명령할 수는 이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에 정한 사항까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 보겠습니다. 자, 업의 제한입니다. 자,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교통안전 자, 특정 해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교통안전 특정 해역은 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우리는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라 합니다. 여전히 교통안전 특정 해역입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업은 제한되어 있다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구조입니다. 우선 이제 1항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자, 어로 작업에 정상한 선박은 자, 항로 지정 제도에 따라서 그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밑줄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자, 요 문구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어로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할 수는 있는데 방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1항의 조문이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어로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해한 겁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는 자, 어망 또는 통항에 방해를 주는 어구를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의 후단과 2항의 후단 문구를 잘 비교해야 된다. 자, 1항은 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에 2항은 뭐라 되어 있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있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금지입니다. 금지. 알았나요? 어구 설치는 된다 안 된다? 간단하게 안 된다. 어로는 되지만 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됐나요? 1항, 2항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밑에 3항 보겠습니다. 다만, 잘 봐.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어디 앞바다에 자, 양식장이 먼저 있었어. 양식장이. 양식장이 먼저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양식장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가 자,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이게 좀 애매하죠. 아까 2항에서 뭐라 되어 있나?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는 양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원칙인데요. 3항에 이제 이건 예외입니다. 뭐냐면 양식장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자, 5년이라고 합시다. 유효기간을. 그러면 이제 교통안전 특정해역이 설정될 때의 양식장의 유효기간은 예를 들어서 5년 중에 3년 이미 썼고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야? 2년 남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교통안전 특정해역이 설정되면 앞으로 양식장 못 한다 1번. 그 2번은 자, 남은 2년만 할 수 있다. 그 2번이요. 자, 몇 번일까? 자, 커닝 해보세요. 몇 번이야? 읽어보세요, 쭉. 자,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만 할 수 있다. 보면, 자, 교통안전 특정지역에 정해지기 전에, 자, 그 지역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죠. 끝나는 날까지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위에서 2항은 교통안전 특정지역 내에서 양식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려서 밑에 이제 10조 보겠습니다. 자, 공사 또는 작업입니다. 지금 여전히 뭐라고, 어디죠? 여전히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랑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전선이나 자, 파이프라인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 작업 등 자, 이걸 통틀어서 두 번째 줄 후단에 공사나 작업이라 합니다. 자, 뭘 한다? 공사나 작업.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그냥 보고 이해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공사 이전까지, 공사나 작업 이전까지 문구는 바꿔서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핵심 문구는 자, 이런 것들을 공사나 작업이라는데요. 자, 공사나 작업을 하는 자는 자, 밑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누구의 허가? 장관의 허가입니까? 청장의 허가입니까?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여전히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자면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설정은 누가 한다? 장관이 하되 자, 실질적인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과 관련된 이런 정리 또는 뭐 금지된 사항들 누가 명령한다? 경찰이 정한다. 알았나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단수조항 중요합니다.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 표지 설치 이것도 공사죠. 혹은 수로 측량 등 해사 안전에 관한 업무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자, 국가기관이 국가기관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았나? 그래서 원칙은 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가 원칙이지만 자,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자, 넘기고. 자, 2항에 자, 해경청장은 이렇게 이제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자, 공사나 작업을 허가하게 되면 자, 그 사실을 자, 형식상 해경청은 어느 부처 소속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사무 소속이라고 했죠. 그죠?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관은 이를 알려야 한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그래야 그 공사 구역을 알아서 조심해서 잘 피해갈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밑에 이제, 자, 3단원. 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보겠습니다. 자, 유조선이 어떤 선박이죠? 자, 기름 싣고 다니는 선박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 싣고 다니는 선박은 특히나 이제 우리 이런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이요. 남해안 쪽에 많이 설정돼 있습니다. 남해안 쪽에. 그래서 이제, 자, 요거 남해안 쪽에 뭐 양식장이 있는 곳이나 또는 우리 이제 해양 환경을 해할 우려가 큰 곳에, 자, 유조선 사고가 가장 무서운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인명사고 제외하고. 이거는, 자, 기름 한 번 유출되면 뭐 양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간이나 또는 그 후속 조치 기간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 태안 사고가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그 태안 사고는 그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양식장이라든지 바다의 환경 생태가 이제 복원되기까지 한 1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유출되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태안 유출 사고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효과가 한 10조에 이르렀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인명사고건 다시 이제 재산적 피해건 또는 그 지속성에 따르건 여튼 기름 유출 사고는 최악의 사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유조선을 애초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런 구역을 뭐라 해요? 재현아? 자, 유선 통항금지 해결 한다. 그랬죠? 어머네. 그래서 자, 여기를 애초에 자,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유선 통항금지 해역을 설정해 놓은데요. 보면 해당해. 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석유, 또나미, 그리고 이제 유액체 물질, 또나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선박을 우리는 자, 유조선 등이랍니다. 그래서 자, 유선의 선박이나 다시 선장이나 자, 항해 당지를 수행하는 항해사는 자,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사고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선 통항 금지한 해역을 자, 항해서는 안 된다. 자, 1호, 2호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1호는 원유 기준이고요. 자, 원유가 기름이죠. 자, 2호는 자, 유액체 물질 기준입니다. 근데 1호하고 2호 쭉 보면 여러분들 숫자는 같아요. 얼마죠? 1500인가? 근데 그 산정 기준이 다르다. 기름은 리터죠. 그죠? 리터 기준으로 이제 킬로리터라고. 다음에 자, 유액체 물질은 리터가 아닌 무슨 단위? 무게 단위. 그죠? 자, 톤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일반직 VTS 하는 친구들은 뭐 이 기준을 바꿔서 출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좀 잘 봐두시고요. 여러분들 뭐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500이라는 숫자는 한번 좀 봐두고. 자, 이해한 겁니다. 자, 유선은 다음에 해당되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자, 통항금지 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인데요. 자, 1호부터 4호까지는 좀 예외적인 사유죠. 이런 것들도 종종 출제가 된다. 자, 1호. 자, 기상 악화랍니다. 자, 날씨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사고 날 것 같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안전하게. 자, 그리고 이제 2호에 여기 또 사람 빠졌네. 아까 얼추 뭐 비슷하죠? 맞나? 아까 여러분 보호구역에서 나왔던 내용과 좀 비슷하네요. 맞죠? 그러니까 다 법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사유,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 자, 3호도 마찬가지. 자, 응급환자 생겼답니다. 응급환자. 자, 지금 배가 여기 지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팔이 잘린, 좀 징그럽네. 자, 팔이 잘린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 여기 돌아가야 돼, 돼, 안 돼? 바로 질러 가야죠. 그죠? 자, 응급환자 생긴 경우. 그리고 이제 4호에, 자, 항만을 입출하는 경우. 자, 항이 하필 여기 있네. 그럼 뭐 배가 뭐 날아가나? 배가 날아가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본문에. 자, 항만을 입출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 유조선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볼 필요 없어요. 자, 블라블라블라 돼 있고. 자, 세 번째 줄에 자,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해야 된다. 그래서 최단 거리야죠. 자, 길게 가지 말고요. 가장 짧은 거리로 들어가라. 당연한 말이겠죠. 상식선에서. 자, 넘기고. 자, 12조 보겠습니다. 자, 시운전 금지 해역의 설정입니다. 자, 시운전이라는 표현은 시험운전입니다. 시험운전.
자, 여러분들 조선서에서 자, 배를 만들고 나면 자, 테스트도 안 해보고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배가 한 척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억 짜리 정도 됩니다. 통상 이제 우리 바다 위에 떠다니는 상선 같은 경우에 뭐 비싼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듣기로 그 여러분들 이제 한 번쯤 뭐 영화나 또는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봤을 엄청 큰 그 유람선 있잖아요. 그죠? 엄청 큰 유람선 그 선박 만드는 단가는 한 조 단위가 넘어간답니다. 조. 안에 너무 호화 시설, 엄청 이제 좋은 시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상선을 만드는 단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천억 정도, 뭐 이천억 정도 이렇게 되지. 뭐 천억 정도라니까 뭐 푼돈 같이 보이는데 아주 큰 돈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런 큰 선박들은 뭐 유람선 같은 경우는 뭐 조가 된다, 조 단위가 된다. 와서 그러면 이제 이런 비싼 것들을요 만들자마자 뭐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냥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선박의 주인을 선주라는데 자, 선주한테 인도하기 전까지 충분한 테스트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배가 이제 파도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이제 복원서야 하는데요. 자, 복원성 능력도 충분히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통틀어서 시운전이라 한다. 자, 시운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서. 자, 시운전을 한 선박은 자, 지금 뭔가 완벽한 선박일까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선박일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선박이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선박들은 여기서 운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뭘 설정한다? 시운전 금지 예역을 설정한다. 자, 본문에 자, 누구든지 충돌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시운전 자, 괄호에는 시운전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괄호 띄워놓고 세 번째 줄에 을 금지한 해역에서 자, 길이 자, 밑줄 동그라미 체크. 자, 100m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시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몇 미터? 100m. 이거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 넘기고 여러분 페이지 넘겨가지고 자, 24조 갑니다. 자, 24조. 자, 항행 장애물의 처리입니다. 자, 항행 장애물이란 자, 선박 운항하다가 여기서 뭔가 짐이 떨어지면 자, 바다 위에 물건이 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 한다? 바로 항행 장애물을 한다. 별거 없었죠. 그죠? 그래서 자, 항행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자, 그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일련의 과정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표제를 좀 쭉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24조에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자,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 여기 물건이 떨어졌는데 자, 다른 선박의 항행에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자, 보고를 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25조 가서 자, 그 다음에 뭐 떠야 된다? 자, 표시도 해야 된다. 표시. 표시.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할 때 특히 야간 운전할 때 정말 화난 상황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차들. 그죠? 근데 이제 이 바다 위에 떨어진 물건이 저녁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자, 저녁에는 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다. 피해 가라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위험성 결정 이 내용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27조. 자, 결국에는 얘를 그냥 바다 위에 계속 둥둥 뛰어나? 그건 아니겠죠. 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자, 제거돼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고, 표시, 제거.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뭐가 발생해요? 돈이 발생하겠죠. 그죠? 돈이 발생했을 때, 자, 비용까지도 누가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자, 잠깐 쉬었다 와보겠습니다.